삼성 반도체 개발 당시 반도체인의 신조를 만들어서 연구개발 인력 및 관련 임직원들이 정신력을 갖추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반도체인의 신조는 누가 만들었는지 그 만든 사람은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자, 첫 번째,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둘째, 큰 목표를 가져라. 세 번째, 일에 착수하면 물고 늘어져라. 네 번째, 지나칠 정도로 정성을 다하라. 다섯 번째, 이유를 찾기 전에 자신 속의 원인을 찾아라. 여섯 번째, 겸손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라. 일곱 번째, 서적을 읽고 자료를 뒤지고 기록을 남겨라. 여덟 번째, 무엇이든 숫자로 파악하라. 아홉 번째, 철저하게 습득하고 지시하고 확인하라. 열 번째, 항상 생각하고 연구에서 신념을 가져라. 이상 10가지의 신조를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인력들이 외우고 이 신조를 지키는 그런 정신력, 그 다음 행동 규범을 강조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신조를 만들어서 임직원들을 규제한다고 할까요? 통제한다고 할까요? 그런 경영 활동들이 종종 관찰되곤 하는데, 자,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라는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라는 의미와 상통하죠. 즉, 안 된다 라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can do spirit, 하면 된다 라는 그런 도전정신과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힘을 모으게끔 하는 그런 신조고 역할을 하는 거죠. 안 된다, 부정적으로 하면 이것이 이제 구성원들 사이에 전염되고 확산되어서 동기부여 내지는 에너지를 집중시키는데 집중력을 발휘하거나 힘을 모으는 데 있어서 큰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죠. 자, 큰 목표를 가져라 하는 것은 목표를 크게 가질 때 그 목표에 당초 세웠던 목표를 도달하게 되면 큰 성과가 나오겠지만, 그 목표에 다다르지 않더라도 상당한 성과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가르침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학생들이나 또는 이 여러 좋은 격언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일에 착수하면 물고 늘어져라. 포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불굴의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지속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또 지나칠 정도로 정성을 다하라. 지나칠 정도로 라는 거죠. 지나칠 정도로 정성을 다하라는 것은 혼신의 정성을 기울여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몰입을 해서 일을 하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칠 정도로라는 것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해야만 무언가 나온다. 그리고 하이 퀄리티에 달성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이유를 찾기 전에 자신 속의 원인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남 탓, 그 다음에 환경 탓을 하게 되면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찾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유를 찾기 전에 자신 속의 원인을 찾아라 라는 의미고요. 겸손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라 라는 뜻인데, 이 겸손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라는 것은 이 팀워크를 이루려면 누군가 이렇게 독불장군식의 행동을 한다거나 또 불친절한 행동을 하면 팀워크가 깨질 수가 있겠죠. 업무 외에 감정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 또는 사적인 그런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전체 집단 업무 일들이 망가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적을 읽고 자료를 뒤지고 기록을 남겨라. 자, 서적을 읽고 뒤지고 기록을 남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이미 선배들이나 또는 선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즉, 자기 혼자서 새로운 것을 뚝딱 그냥 만들어낼 수는 거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선배들이 해놓은 그
결과물들을 디딤돌 삼아서 이 강물이나 개울을 건널 수 있다. 즉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디딤돌로 삼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어떤 시행착오도 이미 앞서 이 분야에 관련해서 연구를 했거나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까지 무엇을 했다는 것을 학습을 하고, 또 그들이 이루는 그런 업적, 연구 결과물, 지식들, 경험들을 충분히 습득하고 고민하고 고찰해서 자기 젖으로 만들면 그만큼 시간 단축할 수 있겠죠. 또한 기록을 남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그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일일이 기록을 남기면 그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어떤 그 정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런 기록물에 의해서 다음 일을 하는 사람이나 다른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전수도 쉽게 되죠. 자, 무엇이든 숫자로 파악하라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 무엇이든 숫자로 파악하라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적어도 이 경영자 층에서 이 반도체인의 신조를 제정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 이것이 경영자의 아주 철칙 중에 하나가, 자, 측정되지 않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라고 드로커 박사가 얘기했듯이, 현장에 있는 경영자들도 그것을 아주 체험적으로 체득을 합니다. 즉,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얼마나 돼 있느냐라는 것을 최대한 숫자로 파악하려고 하죠. 숫자로 파악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없고, 그것을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인식을 한 것을 갖다 해결을 하는 그런 해결 방안을 도입을 했을 때 얼마나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 평가도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림짐작을 하게 되면 이제 주먹구구식 경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무엇이든 숫자로 파악하게 되면 과학적인, 그다음 기초,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경영 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무엇이든 숫자로 파악하라는 의미가 그럽니다. 자, 철저하게 습득하고 지시하고 확인하라는, 철저하게 완벽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확인하라, 지시하고 확인하라가 되어 있습니다. 자, 10번째는 항상 생각하고 연구에서 신념을 가져라 라고 되어 있군요. 자, 이런 반도체인의 신조는 이게 독특하게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개발할 당시에 독창적으로 유일하게 만들어낸 그런 방식이냐,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사례를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신조나 어떤 행동 규범을 규제하는 그런 예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10계명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독교 신앙인을 갖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친숙한, 또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이제 10계명에 대한 상식적인 그런 지식들이 있을 텐데요. 그건 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10가지의 지켜야 할 어떤 규율, 규범을 적시해 놓은 것이죠. 마치 반도체인의 신조와 같은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10계명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유일신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또 세 번째도 그런 규율 계명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네 번째 보면은 아무리 바빠도 주의를 지켜라, 그런 말이 있고, 또 다섯 번째 오막살이에 사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이 있네요. 계율입니다. 또 육고기가 먹고 싶어도 살인하지 말아라. 과거에는 살인하는 일이 있었나 보죠. 고기를 먹기 위해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계율을 얘기했고요.
일곱 번째는 칠흑 같은 밤이라고 하지 말아라, 막 그런 말이 있고요. 계율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열 번째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것이 이제 십계명인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십계명은 매우 최근 컨셉으로 이렇게 용어를 바꾸어진 그런 무슨 십계명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려 왕건이 돌아가실 때 후녀 십주라 해서 후손들에게 지켜야 할 10가지의 계율을 알려준 적이 있죠. 이 계율이 역시 신조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국가이기 때문에 사원을 보호하고 감독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도선의 설에 따라서 함부로 사원을 짓지 말라라는 말도 있고, 세 번째는 왕의 계승은 적자 적손을 원칙으로 하되 마땅하지 아니할 때는 형제상속으로 하라, 그런 규칙, 규율을 얘기를 했네요. 네 번째는 중국 문화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고 거란과 같은 야만국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 또 서경은 수덕이 풍숭조로 중요한 곳이 되니 철마다 가서 100일 넘게 머무르라. 뭐 그런 훈요 십조가 있고, 또 간언을 받아들이고 참언을 물리칠 것이며 부역을 고르게 하여 민심을 얻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또 관리의 녹은 그 직무에 따라 제정하되 함부로 증감하지 말라. 또 경사를 널리 읽어 옛일을 거울로 삼으라. 뭐 그런 계율을 또 신조로 또 얘기를 해줬죠. 후손들이 지켜야 할 그런 규칙, 규범, 행동, 사고방식 등등을 규제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조직에서 최근에는 핵심 가치라는 말로 또 활용되고 있는데요. 행동 규범과 신조, 기업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핵심 가치 신조 행동 규범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업 외에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예는 불교에서 8정도라는 것을 또 기율로 수행하는 승려들이나 또는 이제 신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정어라 해서 바른 말을 해라. 바른 말과 삿된 말을 구분해서 지혜가 정견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정업, 바른 행위를 하라. 바른 일을 하라. 그런 뜻이죠. 살생을 하시고 자비를 베풀고 도둑질을 말고 정당하게 얻어야 되고, 삿된 음행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은 이제 십계명과 유사한 그런 계율, 신조가 있는 거죠. 정명은 바른 생각입니다. 살인, 마약, 무기 판매, 주류 판매, 사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라. 그런 거 있죠. 조선시대에서는 또 향약이라는 것이 발달을 했는데, 유교의 가치관과 규범을 또 이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어떤 신조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죠. 그게 향약의 향약이라는 것을 건드는 4대 성목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덕업상몽관, 좋은 일을 서로 권한다. 과실상교, 잘못된 일은 서로 규제한다. 예속상교, 서로 예절을 지킨다. 환난상률,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우리 이 근대 역사에서는 이제 새마을 운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에서 새마을 정신이라는 말을 썼고요. 거기에 3대 정신적 가치가 근면과 자조와 협동이었습니다. 근면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서 근면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조, 스스로 돕는다라는 뜻이니까 자립과 이 자율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협동하라, 협력해라. 그런 거 새마을정신 3대 정신이었고요. 그것을 또 미국에서 출발했던 4H 운동을 또 받아들여서 지덕체 노라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4H는 지성, 헤드, 덕성, heart, 근로, hand, 이거 노죠. 그리고 건강, health의 뜻을
지닌 영어의 네 단어를 머리커즈를 나타내는데 2007년에 한국 사회지 활동 지원법도 만들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10세부터 20세까지 남녀 청소년을 회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13세부터 29세까지를 회원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군복무를 마치고 영농 후계자를 양성한다는 그런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20대 후반의 청년을 참여시키기 위한 그런 유인책이기도 했죠. 자, 이런 어떤 그 근면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은 어떤 추구 가치가 이제 그 어떤 구체적인 행동 규범을 노랫말로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했는데 그게 새마을의 노래와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의 노래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런 그 곡이었고요. 잘 살아보세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런 게. 2절 보면 일을 해보세, 일을 해보세, 우리도 한번 일을 해보세요. 일을 워낙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해보자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권하는 그런 노랫말을 만들어냈죠.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 예인데 기업에서도 회사에 가요. 사가, 우리가 교가가 있듯이 사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바람직한 행동 규범 그리고 지켜야 할 신조 이런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이 조직 문화,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 방식, 사고 방식, 가치관들을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핵심 가치와 얼라이먼트 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죠.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창업자는 삼성의 창업 이념으로 사업보고, 인재일, 합리추구 이것을 설정을 하고 수십 년간 이 창업 이념을 회사의 경영의 어떤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보국을 이병철 회장이 매우 강조를 하고 첫 번째 하나의 어떤 그 창업 이념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라는 부강해야 되고 강해지려면 우선 풍족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풍족하고 강한 독립국가 되어야 한다는 이 애국 정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론 이병철 회장뿐만 아니라 당대의 많은 기업인들이 이와 같은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는데 제철보국을 주장했던 박태준 그 포항제철 창업자 또 정주영 회장 또 LG 등등 이런 회사들도 다 그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그 사고방식과 같이 이념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또 그 이념이자 신조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업보국 국가를 나라를 갖다 부강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면 사업이 아니면 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아니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에 해가 되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하지 않는다. 적어도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도체 사업의 진출을 1983년에 하면서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이런 어떤 그 산업혁명과 같은 그런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그런 사업을 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증기기관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영국처럼 우리 한국도 반도체로 세계 정상을 못 오르겠냐. 즉 반도체를 이병철 회장은 마치 산업혁명에서 증기기관과 같은 그런 속성을 지닌 그런 아이템으로 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모든 산업의 그 동력 기관으로 활용이 되었었죠. 즉 증기기관이 뭐냐면 이 텍스타일 섬유 공장의 공장 기계를 돌리는 그런 원동 엔진으로만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증기기관 증기선 배라든가 또 증기기관에 의한 철도 열차죠. 기차 그래서 이 증기기가 거의 모든 산업에 그대로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어딘지 쓰이는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보편적인 그런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기관으로서
동력으로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엔진으로서. 그래서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빗대면서 반도체라는 것이 이게 단지 몇 군데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에 반도체가 활용이 된다. 전기기관처럼. 그래서 반도체를 갖다 이제 선정을 했다라는 것이 이병철 회장의 그 평전에 나옵니다. 네, 이 신조는 또 여러분들께서 접했던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도 일찍이 유한양행을 창업을 하면서 그 창업 정신과 신조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유한의 정신과 신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한의 정신과 신조는 우리는 힘을 다하여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 이게 신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 경제 수준을 높이며, 둘째, 한결같이 진실하게 일하고, 셋째, 각자와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그러므로 책임인들은 항상 참신한 계획과 능동적인 활동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자. 라고 이게 유한양행, 유한의 정신과 신조를, 유한의 임직원들은 이런 정신과 행동 방식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밝혀놓은 것이죠. 이것이 유한의 신조입니다. 반도체인의 신조와 유사하죠. 그래서 이 정직을 강조하고 있고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국가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한양의 창설 목적은 또 이제 창설 목적을 밝혀놓은 곳이 있는데요. 일제 치하에서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유일한 박사가 미국 생활을 정력으로 귀국을 하죠. 1926년에 귀국을 해서 유한양행을 본격적으로 이제 실시한 창업을 해서 경영을 하는데 제약업을 선택한 것은 특히 건강한 국민만이 교육도 받으시고 아프면 교육을 받아보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질병이 있고 하면. 그래서 나라도 찾을 수 있다. 즉 이 당시의 시대 정신은 나라를 되찾는 것입니다. 나라를 갖다 그 국가를 잃었기 때문에 이 만국의 한이 모든 국민들에게 그냥 그 응어리가 져 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되찾을 것이냐라는 것에 많은 국민들의 많은 그 사람들의 어떤 공통된 가치관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가 나라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유한양행을 창업한 유일한 박사는 제약업을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과 그 질병으로부터의 보호를 바탕으로 해야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질병에서 허덕이는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제약회사를 설립했다라는 것이죠. 자, 유일한 박사의 기업 이념,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까요? 정성껏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 봉사하고 정직, 성실, 양심적인 인재를 양성 배출하며 기업 이익은 첫째로 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둘째는 정직하게 납세하며 셋째는 그리고도 남은 것은 기업을 키워주는 사회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일자리를 만든다. 둘째가 정직하게 납세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어떤 신조들은 반도체의 신조이 단순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습다거나 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폄하하기보다는 여러분들도 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최고경제 100인의 좌우명 이런 책도 있는데 이 책을 소개하려는 뜻은 아니고 좌우명을 갖고 있어야 되고 신조를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나름의 어떤 그 규칙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나는 어떤 것은 지킨다라는 그런 것을 몇 가지를 가지고 그런 원칙을 가지고 디시플린이라고도 하죠. 디시플린을 가지고 생활하는 개인과 그리고 많은 그 임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 회사가 어떤 신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신조는 특히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조직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산출물의 밸류를 높이고자 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